검푸른 물결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원래 개보건님의 의도와는 달리 군 시절 비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한 가지 썰을 제보하려고요. 바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격동의 80년대 초. 지금 올라오는 썰들은 그렇지만 군대라는 곳이 좋은 것이라면서 일을 처리하고는 하죠. 그리고 이는 아버지가 입대하셨던 80년대 초에 지금보다도 더 심했었던 때입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불같으면서 고든 성격이신데, 나이가 드시면서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지만 젊은 시절엔 누가 푹 하고 찌르면 바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게 자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말이죠. 아버지가 대학 생활을 하시던 70년대 말에는 기숙사에서 밤에 선배들이 군기 잡겠다고 집합 벌고 얼차려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물려가셨지만 그 자리에서 선배들을 들이받고 난리를 쳤죠. 게다가 아버지를 찍어 누르겠다고 누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에 아버지의 선배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좀 넘어가실 수 없냐라고 부탁까지 하는 지경에 가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군대에 가셨지만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적던 시대라 대학생이 군대 가면은 기본적으로 행정병과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전투병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군생활이 꼬이면 학벌 콤플렉스가 있던 선임들한테 부조리 당하는 게 일쑤였다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입대하고선 전투병과가 아닌 행정병과, 그 중에 연대 군수교원으로 배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당시 군대에서는 군수물자를 빼돌려서 뒷돈을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군수를 담당하는 간부가 민간업자와 짜고서 군수물자를 빼돌린 후 간부는 뒷돈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민간업자는 정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돈보다 적은 액수로 뇌물로 구입한 군수물자를 민간시장에다 팔아치우는 형식.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군대의 식량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나라가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런 도둑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80년대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지만 고춧가루가 턱없이 부족해서 깍두기 만들려고 보낸 무로 무절임을 만든 후에 고춧가루 몇 개 묻어있는 무반찬들 아실 거예요. 똥국도 된장국에 들어갈 재료를 빼돌린 결과 만들어진 수준 낮은 된장국이었죠. 당시에 보급품을 횡령한 부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예외는 있는 법.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장태환 장군 휘하의 부대가 그랬다고 하는데, 장태환 장군이 보급품 횡령 단속에 엄청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 그분이 있는 부대는 쇠고기 계란찜이 사병식당에서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쇠고기 계란찜이 공급되어야 될 정상적인 시대에 똥국에다가 고춧가루 없는 김치가 나오는 건 그 당시에 군기 문란이 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군수개원이신 아버지께서 군수 담당 간부와 함께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부대로 들어오던 중 선임 군수개원이 고춧가루 포대를 달리는 트럭에다가 길가로 던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민간인이 고춧가루 포대를 들고서 실어 나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신병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횡령이라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격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바로 군수 담당 간부에게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급품을 왜 횡령하냐고요? 물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욕설과 구타, 그리고 회유 등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권위주의가 강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대드는 병사에게 간부가 어떻게 했을지는 뻔할 뻔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우선 영창으로 보내게 됩니다. 명령 불복종으로요. 보고서야 시대가 시대니 가라로 보고했고, 아버지께서 불합리하게 영창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건 군단장이 방문한 거였죠. 아버지께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 동시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낭비라는 이유로 취미생활도 안 하신 분이고 여가거리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2살 때부터 아버지는 부산에서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여가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저는 부산에서 13년을 살면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 잠깐 선배분의 아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면성실한 아버지를 굉장히 예뻐하신 선배님. 아버지도 그런 선배분을 매우 존경했죠. 나중에 부산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정도였고, 할머니도 그 점 때문에 아직도 그 선배분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배분의 손위 처남이 군단장이었습니다. 그 선배분은 처남 되시는 군단장님께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 이번에 입대를 했으니 잘 챙겨주세요 라고 했고, 그 군단장님은 자기의 매부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군단장님과 사모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선배님의 여동생인 그 사모님, 군단장의 사모님을 엄청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단장님이 부대에 오신 날 아버지께서는 영창에 계셨습니다.
부대 위병소에서 군단장이 예고 없이 행차했으니 당연히 부대는 뒤집어졌고 부대 방문의 목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2배로 뒤집어졌고 부대에서 도대체 군단장이 아버지와 무슨 사이길래 직접 행차했는지 의문이 솟아나서 여쭤봤더니 군단장의 답변은 내 동생이고 오늘 동생 만나러 왔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군단장이 아버지를 동생이라고 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자기 내부가 아끼는 동생이므로 나의 동생이기도 하다 라는 상남자다운 사고방식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연이 얹어진 게 부대가 뒤집어지니 바로 군단장과 아버지의 성이 같았다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부대에서는 군단장이 와서 내 동생 보러 왔소 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와 군단장이 성이 같으니 이건 친동생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친동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아버지는 군대 내에서 부조리로 항의하다가 영창에 강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시대에 군단장의 동생을 영창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부대가 뒤집어질 상황인데 위에서 적었듯이 군수 비리로 항의하다가 영창에 간 상태라 이건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죠. 특히나 아버지를 영창으로 보낸 간부는 외통수에 딱 걸려든 상황. 당장 군단장이 와서 울아버지를 찾았는데 당사자가 영창에 가 있죠. 당연히 군단장은 영창에 간 사유를 물어봤고 이 상황에서 군단장이 거짓으로 영창 사유를 보고하면 당연히 아버지와 면대면 후 전면적인 부대 감사가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군수품 횡령으로 항의한 것 때문에 영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하면 횡령 자백 및 권력 남용으로 자백하는 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군단장의 불벼락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보급계 간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딜을 걸었습니다. 영창간 사유를 거짓으로 보고해달라. 즉 자기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영창 이후에 엄청 잘해주겠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딜에 응할 리가 없었죠. 그냥 영창에 있으면 있었지 거짓과 손잡지 않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결국 군단장과 아버지가 만나고 부대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영창에서 나오셨고 부대는 군단장의 직권 폭격에 휘말리게 됐는데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이상 이 부대에 있기 어렵다고 판단된 겁니다. 분명히 횡령한 간부 잘못이긴 했지만 군단장의 버스트콜이 발동되었고 부대가 초토화되었으니까요. 간부고 병사고 나발이고 버스트콜을 발동시킨 신병인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살가운 성격의 사람이면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 부대에 녹아들었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셨으니까요. 결국 부대에서는 아버지를 한직 병과로 보내버렸습니다. 우선 과외병으로 보냈죠. 처음 듣는 병과시죠? 과외병과는 정식 병과가 아닙니다. 원래는 공관병인데 대학생 숫자가 적던 시대에는 대학생이 군대에 들어오면 공관에 배치하여 최고 지휘관의 자녀의 과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죠. 나라에서 군대에 도움되라고 정식 병과에 배치할 인원을 임의로 만든 비정식 병과에 넣은 거니까요. 40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잠시 아버지의 과외병으로 공관 배치된 상황에서 부대에서는 아버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상황에서 한 장교분이 자신이 그 아버지를 데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군종장교였던 군종 목사님이셨죠. 아버지는 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종병과로 가는 자격도 충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딱 맞는 보직. 지금이야 군종이 관심병사 관리하고 부대에 출퇴근하면서 근무서지만 그 시절에는 군종은 종교시설에 상주하면서 교회 관리 및 군종장교 보조만 하면 되던 보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성실함의 담당 군종 목사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던 군종 목사님은 아버지께 여자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제 어머니시죠. 참고로 아버지의 성격은 제대 후에도 여전하셨고 계속 근면성실하셨죠. 선배분과도 아직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며 같이 여행도 가시는 사이입니다. 선배분의 아들들과 저는 형동생 하는 사이고요. 당연히 선배님의 사모님과도 잘 지내고 계시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선배분의 아들의 중매를 서주기까지도 하셨고 당연히 형이 되어주셨던 군단장님과도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군단장의 동생이 된 썰을 마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올라간다면 제 군생활 중에 부대에 2번이나 경찰이 방문한 썰, 산사태가 일어나 연병장이 무너지고 취사장이 무너진 상태가 된 썰, 멧돼지가 수경지 뒤집어 놓은 썰과 멧돼지가 교회 쳐들어가서 초코파이 약탈한 썰, 그리고 멧돼지가 시비건 겁없는 병장, 관심병사 될 뻔한 신병에게 도움된 썰, 파란만장했던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건푸른 물결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래였습니다. 우직한 성격의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건푸른 물결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걸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모고 팬나무나 개팬다로 오셔서 썰왕썰래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국군전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